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놀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상위 1%, 뭐 10%, 0.1% 해가지고 각 분위별, 자산 분위별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그런 것들을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에 따라서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상위 1%가 순자산 2024년 기준 33억이랍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상위 1%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1%는 매년 얼만큼 자산이 증가하는가, 이것도 궁금한 바죠. 상위 1%가 좀 먼 얘기라면 상위 10%는 매년 얼마나 자산이 증가하는가, 이것 또한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액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상위 1%, 자산 10%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채워봤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상위 1%는 33억밖에 안 돼? 더 많은 거 아니야?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다 상위 1%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오해는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구당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가구 수는 2.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약 1천만 명입니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라는 질문이 많죠? 맞습니다.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절반 가까이가 소득분위 중에 1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집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2억입니다. 이분들도 통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다가 뭐 경기도나 서울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가구주, 1인 가구주도 자산이 없는 가구주입니다. 이런 분들도 통계에 포함됩니다. 즉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를 제외한 통계를 계산한다면 자신이 분위에서 절반은 깎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0.5% 안에 들어가야지 실제 1%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의 10%에 들어야지, 통계의 10%가 아니라 실제로는 5%에 들어야지 10%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통계를 보실 때 자신의 위치와 비교하고자 하는 계층이 있다면 절반을 자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위 1%인 33억 가진 가족이 3명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자녀도 33억 자산의 수준의 삶을 살고 가정주부도 33억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것 번째, 통계의 결함이고 두 번째는 가구원의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말들은 유튜버들이나 뉴스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얼마를 버는가입니다. 상위 1%는 2020년 26억에서 24년 33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년 동안 증가액이 6.9억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 1.38억이 증가한 겁니다. 평균 상승률은 4.8%입니다. 물가보다 훨씬 더 벌었죠.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매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10%는 2020년 7.5억이
2024년 12.2억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4.7억을 벌었습니다. 연 약 1억씩 증가한 겁니다. 상승률로는 10.2%입니다. 훨씬 더 벌었죠. 1% 상위 1%보다 훨씬 더 벌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나옵니다. 자산이 많은 1%가 훨씬 더 벌어야 되는데 왜 10%가 10%로 더 벌었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해답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상위 1%가 대부분이 60대입니다. 즉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산만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상위 10%는 대부분 50대입니다. 아마 맞벌이를 하실 거고 은퇴가 가까워져서 직장에서 소득도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다. 40, 50대라면은 자산을 모으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직장에서는 부장급 이상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나이입니다. 최근에 금융권 퇴직하는 걸 뉴스로 들었는데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을 받는 나이가 바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 자산 증식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얼마씩 모으면 될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제 목표는 월 1천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80%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살거나 부동산 자산이 적은 사람도 급여저축과 투자로 월 1천만 원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목표가 놀고 먹고 연 1억 벌기입니다. 부동산 금액 증가는 기분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팔지 않는 한 깔고 앉아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제 현금 거지라고 합니다. 현금 거지가 많은 이유도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만 많을 때 생기는 것이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축과 투자로 연 1억씩 불리기가 가능합니다. 40대 후반이고 50대라면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과 투자로 연 2천만 원 증가했다면 다음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는 4천만 원 이렇게 꾸준히 하면 곧 1억이 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금융으로 월 1,000씩 버는 부자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이면 연 1억이죠. 왜 1억이냐면 세금도 내야 되고 자신도 플렉스 해야 되기 때문에 연 1억입니다. 통계 추정해 보니까 상위 1% 금융자산도 상위 1%도 금융자산의 증가는 약 3천만 원, 연 약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 1억씩 증가하는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상위 1%가 됩니다. 매년 날아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포트폴리오와 별도로 베팅을 한 번씩 걸어볼 만합니다.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과 두나무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이 상승할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연구해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